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1절 합독합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설교하기 전에 전도 목회자 위촉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목회자라는 직급을 금년부터 해야 되겠다 하고는 시행을 하고 아직 형태라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전혀 어떤 틀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망설이 왔는데 갑자기 또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감동을 주셔서 우선 양식은 우선 간단히 인쇄를 했는데 다음엔 좀 제대로 된 걸가 합니다. 우선은 세례정서 쪽에다가 틀에다가 지금 위촉장 종이를 빌립전도연구소장 이름으로 이걸 위촉을 하게 됩니다. 위촉장이라서 임명장도 아니고 위촉장. 그래서 제일 하여튼 전도 목회자 이름으로서는 세계 최초입니다. 세계 최초예요. 우리 여기서 처음 했으니까 우리 권은혜 전도사님 나오시길 바랍니다. 정서 수혜를 하겠습니다. 위촉장 앞에 번호를 세 자리는 안 합니다. 왜냐면 동영상 나가니까 6922-2016-0131 소속 구미 참전교회 직급 전도 목회자 성명 권은혜. 위촉 근거 애터미 전도지를 배포하는 일의 전임. 위촉 사항으로서는 위자를 사도 바울의 자비랑 선교를 모델로 하는 자비랑 전도자 및 전도 현장을 목회 현장으로 전임하는 전도 목회자로 위촉함. 2016년 1월 31일 빌립전도연구소장 송교식. 직위는 또 70인 전도대 운동인으로 직인을 해놨습니다.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도 목회자로 위촉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전도 목회자로 일할 수 있는 주의 일꾼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도 바울의 직을 계승하는 입장에서 그 자리로서 저희들이 위촉하느라고 감히 정하였사오니 성령님의 풍부한 쓰임받는 도구,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는 도구, 그 인생 전체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시고 이로 말미암아 온 세계 인류들이 참으로 살아가는 현장이 바로 전도해야 되는 현장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현장인 줄 알고 열심히 이 거룩한 자리를 향해서 따라올 수 있도록 주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이 귀한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참으로 온전히 쓰여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온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거룩한 시간대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월 마지막 주 몇 년부터 한 1년을 벼렀습니다. 전도 목회자를 세워야지 했는데 6개월간 또 유보를 해가지고 결국 금년 1월 달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1월 마지막 주까지 그래도 여유를 기다려 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섭리하신 걸 보는데 이런 어떤 시간들 속에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옛날 이야기, 바로 이것이 이런 내용이 태어나는 아이에게는 이게 옛날 이야기가 되잖아요. 응? 그렇잖아요. 이제 태어난 애한테 이 이야기는
60년, 적어도 이 이야기를 알아들을 정도 되면요, 자기 나이가 어느 되든 간에 이 내용을 이야기할 때 되면은 적어도 옛날 이야기, 10년 전, 나이가 10살 돼가 하는 건데, 알기 힘들죠. 20살? 알기 힘들어요. 30살? 조금은 관심 가지겠죠. 30살 되면. 40살? 비로소, 아하,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지. 그게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인데 옛날 이야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옛날 이야기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인 우리가 이 자리가 좀 필요하다 싶은데, 옛날 이야기의 위치, 옛날 이야기를 해주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자리,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가정마다 이게 있느냐? 응? 우리 가정에 대한민국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없는 가정은 없잖아요. 생존에 있든지 안 그러면 이미 소천하고 안 계시는데 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는 가정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래요. 전 세계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옛날 이야기거리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당장 현재적으로 우리나라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돼가지고 손자들에게 옛날 이야기 해줄 수 있는 객관적인 내용. 내 이야기도 되는데 내 이야기, 네 이야기 전체를 다 해도 아이에겐 옛날 이야기인데 민족 단위, 국가 단위, 우리가 사회라고 하는 이런 사회가 형성되어져서 대한민국하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사회 단위나 국가 단위나 민족 단위나 이런 단위를 가지고 역사가 있잖아요. 오래된 역사가 있잖아. 개인은 옛날 얘기 해봐야 겨우 해봐야 뭐 60년 전, 70년 전 나이가 자기가 들은 사람이 깨달을 때 그때가 60년 전 이야기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회는, 국가는 역사가 100년 단위가 넘잖아요. 200년 단위가 넘단 말이에요. 1000년, 2000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수천 년, 3, 4천 년도 아니죠. 뭐 우리는 굉장히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오래 간 민족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속해서 전해오는 이야기들이 있느냐? 이런 거를 붙잡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있느냐? 현재 있는 대한민국의 할아버지, 지금 할아버지 준비하고 있는 예비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사회를 이루고 있는 적어도 하나의 옛날 이야기, 서로 어떤 가치가 있는 하나의 이런 이야기는 자손들에게 들려주면은 우리 자손들이 할아버지한테 직접적인 현재 이야기도 할아버지들이 할 수 있는 손자들이 힘이 되는 옛날 얘기지만은 내 자손들이 두고 우리 후손들이 또 전에부터 왔던 우리의 선조들이 남긴 그 어떤 이야기, 남겨진 이야기, 그 당시에는 분명히 사실적이지만 이게 계속해서 전래되어 가지고 오늘날에 나도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느냐? 이 중요한 질문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아주 심각하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야 뭐 심각하게 들을 사람이 있는지 뭐 어떻게 하면 그게 안 되지만은 어떤 동영상 보는 사람들은 이거 아주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가정에도 할아버지가 있는데 할아버지에게서 옛날 이야기 들으라고 말하는 부모가 없다. 우리는 지금 그래요. 그러면은 옛날 이야기에 대한 가치가 우리 사회는 없어요.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옛날 이야기에서 내려오는 우리 국민들이 국민 단위로서 민족 단위라는 말은 민족 단위, 한민족 하지만은 한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꾸준히 내려오는 이야기가 없단 말이에요. 한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전해 내려오던
할아버지에서 할아버지, 할아버지에서 또 할아버지로 계속해서 연결되어 오는 할아버지들이 해주는, 손자들에게 해주는 전례로 내려오는 옛날 이야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가정에서 자녀들을 기르는 부부들이 당대 살아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손녀에게 전해주는 대대로 내려오는 그 이야기를 전해달라 요구를 안 한다. 어느 가정에서도 안 하고 뉴스에도 그거 안 한다고 소문났다고 그런 거 안 하는 가정이 있다고 화들짝 놀라는 뉴스도 없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자녀 교육을 하는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자녀 교육은 중요하다 하면서 자녀 교육에 할아버지부터 내려오는 할아버지 계속 내려오는 그 이야기를 안 해준다. 그것을요 화들짝 놀라면서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는 아무도 없다. 현재적 안타까워해서 가정마다 쩔쩔매는 사람은 없잖아. 있을 수가 있죠. 있겠지. 그러나 이게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의 아픔이다 라고 말하는 자료는 하나도 없다. 어쨌든 있다 그러면은 가정에서요 족보 정도죠. 족보에 기록된 내용 그것밖에는 없어요. 족보에 기록된 내용이요 다른 사람 가정에서 전혀 유통이 안 돼요. 그 가정에서나 기록으로 남아있지, 기록으로 남아있더라도요 족보를 가지고 후손들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족보 내용에 우리 선조들이 이런 내용을 했는데 우리 후손들이 어떤 자세를 가질 것이냐, 이거 전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족보는 족보고 기록은 기록이고 읽는 사람은 읽는 사람이고 아무도 후손들이 그 내용을 갖고요 가치 있게 그 접근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족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진 사람인데 얼마 전에 고향에 가서 종손집에서 족보가 이런 게 막 쌓여있더라고. 우리도 있다 싶었는데 그거는 우리 계보의 족보고 그렇게 있는데 종손이라고 하면서 족보에 있는 내용은 일부분 갖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족보에 있는 족보 찾는 방법도 모르고 족보에 있는 내용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족보만 있다는 거예요. 족보만 있다. 그게 종손이에요. 물론 문자로 돼 있으니까 더구나 뭐 옛날 족보가 전부 다 한자로 돼 있으니까 그 족보를 알아내려고 하면 한자에 대한 공부를 안 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족보 시장이 아주 엉망. 거짓말로 하는지 참말로 하는지 그냥 기록만 돼 있으니까 기록이 돼 있는 거로 끝나는 진위 여부가 모른다 그래. 진위 여부. 또 그걸 갖고 다른 사람들 앞에 내놓고 우리 족보가 이런 게 있는데 좀 감정 좀 하자, 검증 좀 하자 이렇게 달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사회가 지금 현재 우리 국가라 하는 국가가 대대로 내려왔는데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로서 계속 이어지는데 그래서 손자인 내까지 왔다. 도대체 이런 국가가 형성되어져야 되는 어떤 그 당시의 사건이 여기서 정착되었을 때에 또 가정을 이뤘을 적에 어떤 사건들이 있어가지고 사건들 통해서 분명하게 자손들을 계속 퍼뜨려야 될 분명한 어떤 이유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알맹이들은 아무도 없다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왜 대한민국이 여기 있어야 되느냐, 왜 대한민국이 한반도에 이렇게 있어야 되느냐, 지형적으로 뭐 있으니까 내가 여기 그냥 태어났으니까 여기 있는갑다. 이주권 미국 영주권 나온다니까 아무나 그 가버리고 국가가 무슨 필요를 해서
군대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 군대 안 들어가고 가버리고 이런저런 핑계로 쉽게 가버리고 아들, 딸들이 출산해야 되는데 출산해야 될 거 전혀 준비 안 해. 후손들이 태어날 걸 준비 안 해. 응? 술 먹고 담배 먹는 거, 담배 피우는 거 치명적으로 자기 건강을 해치는데 그 자기 건강 해치는 그것에서 또 치명적으로 자손이 안 생기는데 전혀 고려하지 않아. 그냥 기본대로, 자기 기본대로. 현재 우리가 존재되어지는 거하고 자손되어지는 거, 앞에 할아버지 쓴 거, 또 아버지 때 쓴 거, 내가 있는 거, 이 자손들로 되어지는 이 계보를요, 전혀 고려 안 해. 왜? 할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옛날 이야기가 없어요. 그걸 어릴 때 그걸 들었어야 그걸 어릴 때부터 듣고 품는데 어릴 때부터 그걸 품고서 부모가 되어서는 또 자기를 가리면서 자녀를 가리면서 부모로부터 받아왔던 그 내용을 부모가 또 자녀에게 전해주는 그 대대로 이어지면서 하나의 국민이라는 국민, 단체면 단체, 민족이면 민족 이런 데 정체성이요 대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건 뭐 다른 데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어릴 때 들었는데 어릴 때 들어서 마음이 심어진 건데 이게 부모 된다고 사라지나요? 천만에 실컷 그런 걸 갖고 모아놨는 내용들이 보면요 뭐 전설 이야기 뭐 전설의 고향사고하고 텔레비전에서 한 번은 또 전설 해가지고 뭐 그걸 상업화자 상업화 전설의 고향 같은 전체가 다 TV 방영시간 어떻게 맞춰내려고 전부 다 돈 받고 돈을 목적으로 하는 전체 그런 조작된 그런데 고마 사람들이 전부 다 뺏기뿐이 찾지를 않으니까 자기 가문에 자기 있는 그 족보에 자기 가문에 있는 족보에 이야기들이 실제로 자기 가정에서 계속 전수가 안 되다 보니까 그걸 갖고 다른 사람들이 검증을 안 하다 보니까 그냥 상업적으로 흘러다니는 여러 가지 전설, 책들, 뭐 동화책이라든지, 뭐 옛날 구전 전래동화, 이런 동화로 그냥 이야기거리로서 그냥 뭐 안 들어도 되고 애들 때나 뭐 좀 찾는 그런 것으로 끝내버려. 그래갖고 전체 가정교육 가보면요, 가정에 할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이야기에 대한 거는 아무도 없고,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고, 전부 다 동물에 대한, 이 동물 모양이 어떻고, 이 동물이 어떻게, 이름을 부르는 거면, 동물이 살아가는, 그거 외에는 애들한테 전달되어질 수 있는 어떤 내용도 없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그렇다니까. 가정교육이. 가정마다 부모들이 가장 뭐 참 똑똑한 듯이 가정교육 시킨다 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뒤다보면은 가정교육 시키는 거 그저 부모들이 애들 뭐 말 나오는 그거 맞추려고 연연하고 자료들이 전부 다 그림이 전부 다 말이에요. 동물 그림밖에 없어요. 그 가문에 있었던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어.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한 발을 좀 건너가야 되는데 우리 민족이 그렇다. 우리 민족은 분명히 있다. 누구든지 아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그러면 가까이 있는 일본은 어떻고 가까이 있는 중국은 어떨까? 있을까? 적어도 일본, 중국은 자기 가문에 대한 고민하는 사람이 우리나라보다 많다라는 것은 분명해요. 중국은 대대로 가라는 것이 발전되어 있고 집가, 목가, 무슨 가, 소위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이 무슨 그 가문보다도 더한 이 가락하는 중심이요. 자기 전통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중국은 더 발달해 있어요. 그거 못 깨가 지금 중국은 지금 좀 고민하고 있고, 우리가 말하는 족보보다 더 엄한 이 가에 대한 개념이요. 가문이 아니고 가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생각보다. 일본은 자기 족보에 우리보다는 더 집착하는 나라예요. 족보는 없더라도 적어도 자기 계보를 이어지는 그 조상들에 대한 내용은요, 굉장히 국가사회 전체가 그 똘똘 뭉치니까.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찾지를 않는
그런 입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주변에 쭉 돌아오면 인도는 있느냐, 다른 나라에 있느냐, 서양은 있느냐 이렇게 볼 때 전 세계적으로 보는 거예요. 할아버지 이야기, 할머니 이야기, 손자들이 또 할아버지 되어서 그 이야기, 이것이요 할아버지 때 한 거, 그것이 손자에게 이어져서 손자가 할아버지 되어서 또 손자에게 이어지는 이런 일련의 전통된 내용이 일편적으로 꾸준하게, 즉 내용 자체가 변질이 없이 꾸준하게 전달되어지는 이런 책이 있느냐? 전 세계에요 한 나라밖에 없어요. 이런 책을 가진 나라는 한 나라밖에 없어요. 옛날 이야기야. 전부 다 옛날 이야기인데 이 옛날 이야기를 다른 집에 있었던 가문에 있던 족보가 아니고 다른 가정의 이야기 아니고 이거를 민족 단위로, 이걸 국가 단위로 붙잡는 나라가 오직 하나밖에 없다.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밖에. 독특합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야기가 좀 너무 서두에서 길어져갖고 여기서 끝을 내야 될 시간이 됐는데 뭐냐 이게 일단 조금 더 다음 시간에 좀 보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스라엘밖에 없다. 뭐냐? 이건 숙제입니다. 숙제로 가까이 지금 밝히고 갈까? 성경 아니에요. 우리가 쉽게 성경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이 아닙니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성경 아닌 옛날 이야기 집이 있다. 이스라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독특함을 우리가 좀 더 부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래 봅니다. 옛날 이야기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